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예. 좋은 정책 발표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지금 이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쉰 1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자, 어제 프리스타일로 진행된 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도 많은 화제를 낳았었지만 오늘은요, 이 조금 전에 잠깐 영상으로 보신 소소한 인터뷰를 통해서 청와대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 이게 또 반응이 꽤 괜찮았었다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대통령의 인터뷰나 대통령의 모습은 항상 공식적인 TV 화면을 그렇죠. 통해서만 볼 수 있었는데요.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직접 저렇게 아마추어가 찍은 것처럼 네. 찍어서 저것을 방송을 통하지 않고 유튜브에다가 다시 말해서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신 내용은 소소한 일상이라든지 대통령의 네.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소통의 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소소한 일상들, 과연 대통령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내용들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느냐 이런 것은 아마 국가 기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충분히 잡니다. 뭐 대통령도 고생하고 또 부소식 직원들도 고생하죠. 이렇게 대통령은 사실 퇴근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뭐 각종 보고서들을 봐야 되니까요. 심지어는 다음 날 일정에 관한 자료들을 퇴근 후에 관저에서 받아서 보기도 하니까 이 퇴근 후에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시간이 나면 이 관저 주변을 우리 마루 또는 토리, 찡찡이하고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찡찡이는 또 함께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찡찡이가 이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한다. 찡찡이가 누구고 그 TV 리모컨 권한을 찡찡이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찡찡이가 사실은 그 뭐죠? 유기견 아닙니까? 맞나요? 고양이 아닌가요? 고양이인가? 고양이. 네. 유기견은 돌이고 톨이 맞아요. 네. 고양이죠. 고양이가 같이 뉴스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찡찡이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보시면서 찡찡이가 보니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고양이가 찡찡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리모컨 전쟁은 다 모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TV가 한 대밖에 없으면 저희 집은 제 아내가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만 저는 힘이 없습니다. 드라마 주로 보시니까. 어쨌든 보시니까 보시니까 해야 된다. 욕먹다 그랬다가 저 혼납니다. 그래서 아마 찡찡이를 뭐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뉴스를 보기를 좋아하셔서 아마 찡찡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이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지낸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말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줘서 일반 국민으로서는 대통령과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내부 생활 자체가 워낙 알려진 부분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점, 이런 점을 좀 염두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대통령은 과연 청와대에서 뭘 먹는지 궁금하시죠? 대통령 식탁에 오르는 밥상, 메뉴들 어떤 건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뭐 음식은 그냥 뭐 된장찌개 또는 김치찌개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촐한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청와대니까 또 대통령이라고 자꾸 좋은 음식 많이 주려고 그래서 살이 찔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원래 바깥에 있을 때는 이발하는 게 조금 시간이 잘 없으니까 한 번 이발하면 적어도 한 달 반, 뭐 심지어는 2달, 뭐 그래서 이제 많이 깎아서 오래 버티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뭐 헤어스타일이 달랐을 텐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전속 이발사가 와서 이발을 해줍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되기 전에 네. 이발을 갖다 2달에 한 번씩 짧게 깎아서 네. 그 부분에 참 동질감을 느끼고요. 저도 네.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남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뭐 기왕이면 짧게 잘라서 좀 오래 버티는 편이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예. 근데 음식에 있어서 있죠. 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게 조선시대 임금들이 거의 단명했거든요. 네. 그 임금이니까 뭐 전국의 온갖 사내 진미는 다 네. 드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옛날에 임금들은 노동을 천하게 했기 때문에 네. 활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들이 한 40세만 넘으면 거의 성인병이 다 걸렸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단촐하게 드시는 거 있죠. 네. 저게 그 아주 건강에도 좋고 네.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정치자금 사용 내역 이것을 네. 보면은 그 본인이 이제 자주 갔던 식당이 뭐 해우리, 동해, 뭐 달개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주로 한식당을 주로 자주 찾았고요. 실제로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성을 갖고 예. 있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애칭,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 소소한 TV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니 별명 좋아요. 그 전에는 제가 성이 문씨라서 그냥 달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것도 이제 좋기는 하지만 약간 좀 쑥스럽잖아요. 듣는 저로서는. 근데 이니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고요. 뭐 수비도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좋은데 우리 이낙연 총리님 연희는 이낙연 총리님은 저보다 연세가 좀 더 많으시거든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별명 이니, 그리고 아내인 김정숙 여사 쑥이, 이렇게 해서 서로 애칭을 부른다고 하는데, 글쎄요, 인이라는 애칭은 이제 지지자들이 그렇게 붙여준 이름인데 아내에게 쑥이라고 부른다. 글쎄요, 참 재미있고 알콩달콩한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가장 잘 읽고 오래 머무는 이 서재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재에는요, 유명인들이 보내준 책들로 꾸며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유명인들이 책을 보내줬답니까? 저 서재가 이제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명한 연예인 신혜라 씨, 뭐 정엽 씨, 뭐 야구선수 추신수 씨, 만화가 이현세 씨, 이런 분들이 책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냈는데요. 아하. 저게 왜 저렇게 보낸 거냐면, 네. 대통령 인수위 대신에 이번에 만들어진 대통령 국민 인수위원회에서 네. 대통령의 서재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 그 정권 창출 이후에 그런 행사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아니면 대통령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을 보내주세요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렸는데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냈고, 중복한 책을 빼고 한 580여 권 정도의 책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 책들을 이번에 전부 청와대로 옮겨서 네. 대통령의 서재에 비치를 하고 문 대통령이 이제 틈틈이 읽어보는데요. 네. 그 중에 보면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여러 명사들과 네. 그다음에 뭐 백살이다 왜, 뭐 네. 굿바이 미세먼지, 네. 심지어는 15소년 표류기, 뭐 이거는 하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책들이. 읽는 책 아닌가요? 근데 이거 어린이가 그럼 추천한 책을 예, 그거는 이제 어린이가 보낸 거라고 합니다. 아하. 이제 어린이도 보내고 국민들도 보내고 지금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대통령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면서 청와대 안에다가 네. 집무실에 다 배치를 했고요. 어제 이례적으로 이제 취임 100일 행사를 맞아서 그것을 이제 기자단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통령의 사무 공간, 특히 청와대 경내를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아무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라고 해도 정해진 그 지역 외에 경내에 저렇게 함부로 들어가거나 구경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는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청와대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들락날락 했습니다. 예전에 YS 때는요. 예. 그래서 이제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아하. 이제 그 출입을 막았고요. 그리고 그냥 보수 정부로 와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오면은 좀 풀어주려나 했더니 뭐 그건 그대로 또 계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명박 박근혜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출입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의외네요. 노무현 정권에서 오히려 출입을 더 강력하게 막았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이 조금 대신에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제가. 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뭐 언론한테 이제 공정하게 취재의 기회를 아하. 주고 대신에
국민하고 직접 소통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보면은요, 저 대통령 집무실까지는 기자들이 못 갔고요. 그렇죠. 과거에도 이제 그 본관 밖에 보면 비서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비서동에 한해서 시간을 정해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네. 기자들이 들어가서 비서진들을 만나서 참모들을 만나서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요. 네.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매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랬었죠. 인터넷 매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다 들어가면 업무에 정말 지장도 있고 보안의 문제도 생기고 네. 이러다 보니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 또 특정 기자들만 취재하는 경우도 생기고 네. 하니까 공정하게 취재하자 그래서 아예 공식적인 브리핑을 제외하고는 이제 청와대 경내로는 못 들어가고 밖에 네. 있는 춘추관에서만 취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당시 비단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기자실이 다 그랬었죠. 브리핑 룸으로 다 대체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그 유튜브에서 그 이낙연 총리가 연희라는 그 별칭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네. 궁금해하셨는데 이낙연 총리가 연희라는 별칭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연희 이낙연 이렇게 해서 네. 그걸 저희 그 신동아의 커버 스토리로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이낙연 총리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 커버 마음에 스토리, 든다고요? 커버 스토리 좋았다고 제목 좋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기사에 대한 깨알 자랑까지 황원석 차장이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번째 소식 8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